안녕하세요. 송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 항문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아지의 항문낭은 강아지 항문을 기준으로 4시랑 8시에 한 쌍으로 있는 작은 주머니인데요. 그 주머니의 벽은 피지샘 등 좀 분비샘들이 모여 있어서 항문낭액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항문낭은 왜 있는 것일까요? 각 강아지들의 항문낭은 자기만의 고유의 냄새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항문낭의 냄새가 강아지들의 어떻게 보면 신분증, 여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의 엉덩이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다른 강아지의 배변 냄새를 맡는 것은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그 신분을 조금 냄새를 통해서 알아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문낭액은 그 항문낭 주변에 있는 관략근 등의 근육이 수축할 때 저절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정상적으로 배변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항문낭이 배출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극도의 흥분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 좀 공포에 질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항문낭액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많이 놀랐을 때 항문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맡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항문낭이 저절로 흘러나와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항문낭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크게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항문낭이 나오는 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두 번째에는 항문낭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세 번째에는 항문낭 이외에 어떤 식이성 변화라든지 배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항문낭이 배출되는 관 자체가 막히거나 좁아진다면 일정 범위 이상으로 항문낭액이 저류하다가 항문낭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면 그곳에 세균 감염이나 아니면 염증이 발생해서 피부 바깥으로 항문낭이 터져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변의 점도가 물러진다면 배변을 볼 때 저절로 항문낭이 배출되기 힘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이 알러지나 아니면 염증성 장 질환처럼 배변의 점도가 물러져서 만성적으로 설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단단한 변이 나올 때 보통 항문낭이 잘 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적으로 설사를 하게 되면 항문낭이 배출되지 못하고 항문낭 자체에 저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만한 강아지나 아니면 노령견처럼 활동량이 많이 부족하고 근육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배변을 취할 때 혹은 아니면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항문 주변부의 근육이 적당하게 완전히 수축하지 못해서 항문낭이 저절로 배출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서는 항문낭이 저절로 배출되지 못해서 사람이 직접 짜서 항문낭액을 제거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항문낭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항문낭에 문제가 생긴 강아지들은 우리가 스키 탄다고 하죠.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은 자세에서 앞다리를 이용해서 기어가는 그러한 특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항문 자체를 너무 불편하고 아파해서 제대로 앉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항문 주변 피부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4시랑 8시 방향의 피부가 빨개져 있거나 많이 부어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요. 만약에 너무 알아차리는 정도가 늦어져서 항문낭의 염증이 심해지고 고름이 밖으로 터져 나온다면 항문낭 때문이라고 눈치채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난 것처럼 고름이 흘러나는 그런 상태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항문낭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항문낭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산책을 통해서 강아지들이 배변을 하거나 아니면 자세를 취할 때 정상적인 힘을 잘 받게 저절로 배출되게끔 도와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건강한 변을 볼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거예요. 사료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식이 알러지가 있거나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경우 배변을 무르게 만성적으로 설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기저질환, 염증성 장 질환이나 식이 알러지를 개선해서 항상 단단하고 건강한 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유산균 같은 보조제를 급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항문낭 자체를 꼭 짜줘야 되는 강아지와 짜주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잘 배출시키는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강아지한테 항문낭을 꼭 짜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집 강아지가 비만하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적고 노령견인 경우라면 꼭 주기적으로 항문을 체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손으로 항문 위치 기준으로 4시랑 8시 방향을 살짝 만져보시면 구슬처럼 항문낭이 이렇게 동그랗게 차 있는 걸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차 있다면 주기적으로 압출을 통해서 항문낭이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걸 좀 막아주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는 뭐 병원에서건 집에서건 항문낭을 체크해 봤을 때 항문낭이 차 있지 않다, 짜주지 않았는데도 차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항문낭이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잘 배출되고 있는 경우니까요. 굳이 그런 경우라면 억지로 짜내시지 않고 주기적으로 항문낭이 차고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도 만져보시거나 체크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항문낭이 차 있지 않는데 무리하게 압출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힘을 가해주는 경우라면 항문낭 자체에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상처 조직이 항문낭의 탄성 자체를 줄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성적으로 항문낭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문낭 짜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짜도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아이가 너무 아파한다라고 생각되시면 집에서 시도하시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항문낭을 어떻게 압출하는 게 좋을지, 관리를 해야 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문낭은 한번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 조직이 남기 마련인데, 항문낭 자체가 그렇게 되면 탄성을 잃거나 아니면 작아지거나 항문낭이 배출되는 관 자체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항문낭염을 앓았거나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라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항문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꼭 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는 항문낭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짜줘야 한다라고 생각되시면 항문을 기준으로 4시랑 8시에 작은 구슬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구슬을 항문 방향으로 밀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너무 큰 힘을 가하지 않고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힘을 가했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무리하게 시도하시지 마시고 병원을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건강한 강아지의 항문낭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산책과 운동, 두 번째에는 적당한 체중 관리, 세 번째로는 건강한 배변 상태 유지하기입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항문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강아지 항문낭이 문제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리기 힘들 뿐더러 계속해서 항문낭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과정도 조금 힘든 편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